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타 주식 비더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자, 오늘은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말을 했죠. 주식은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저희가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대응보다는 사실은 예측을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가 주식으로 큰 부를 거머쥐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해 라고 말해봤자 이제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사실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려고 해도 대응?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떨어지면 사고 뭐 오르면 팔라는 얘기야? 너무 당연하잖아.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쉽사리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오늘은 왜 주식에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이 대응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대응하는 것만으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뭐 최근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어니님이랑 저랑 좀 편하게 저희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거는 그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대응을 잘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대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떨어지면 사는 거고 올라가면 파는 거일 뿐일 텐데, 오르기 전에 사야 되고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건데 대응을 해서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버냐라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의 가능성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어떤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선제적으로, 즉 앞단에서 무언가를 미래 예측적으로 뭔가를 해놓고서 이게 올라야지만 이게 수익이지.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뭐 이해하기 쉽잖아요. 보이게 되면 이때 샀으면 이때 당연히 수익이지. 이렇게 앞에서 이뤄지는 수익의 구조만을 알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차트에서 보여지고 어니님이 그린 이 영역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꿈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면 산다라는 개념이, 대응이라는 개념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일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먹을거리가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쉽게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 뒤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드네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 뒤에 도대체 100만 원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안 보여서 답답하겠죠? 요거를 좀 잘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영역을 굳이 구분하면 대응의 영역이 있고 예측의 영역이 있을 텐데, 주식에서 예측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영역이고, 이 영역으로 먹을 수 있는 게 한, 너에게 주어진 파이가 10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이 뒤의 영역은 사실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응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 뒤에 펼쳐지는 이 대응의 영역을 잘하면 10이 아니라 너 100만큼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이제 꽂혀있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꽂혀있던 많은 분들이 시선을 이쪽으로 돌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제 의견을 추가로 드리면은 저는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어니스트가 말하는 대응은 여기만이 대응일까라고 하게 되면 또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대응은, 후속 대응은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말하는 대응은 이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는 대응조차도 어느 시점에 어떤 대응이야, 이게 좀 왜곡되거나 다르게 전달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거를 다 포함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여기는 10이란 거는 곱하기고 100이란 건 더하기의 영역이라서, 이거는 작은 비율이지만 곱하기로 튕길 수 있고, 이쪽은 훨씬 더 큰 비중이지만 더해갈 수 있다, 더해가고 곱해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는데, 일단 설명을 하셨으니까 곱하기랑 더하기가 뭐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니님이 이렇게 조금 약간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곱하기 더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 이 얘기를 설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영상을 좀 예전 거를 뒤져보시는 게 좋겠지만, 너무 많으니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처음 봤다면은 뭐 곱하기가 뭐고 더하기가 뭔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이만큼 수익이니까 이만큼의 수익률이 수익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수익이죠. 맞죠? 뭐 대략 10% 정도 하루 만에 그냥 먹는 이런 게 주식으로 잘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0% 수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게 되면 이 10%를 굉장히 정직하게 수익 낸 거다. 예요. 저는 이거는 더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100만 원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정직하게 더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곱하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100만 원으로 정직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앞선 상황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단면이 아닌 거죠. 타이밍 이때 사서 이때 판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대응이란 이런 거다라는 느낌은 좀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감을 잡아야 사람들이 그쪽에 목표치를 가질 테니까 나도 저거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제가 매매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이걸 매매를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흘러갔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두 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그냥 내가 이렇게는 매매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딘가에서 잘 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 내 매수 가격이 여기 어딘가에 포진할 거고 한 1,700원 정도의 내 매수 가격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는 예측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주식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 예측이 틀리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나는 예측이 틀렸으니까 뭘 하냐는 거죠. 이때부터. 이런 주식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걸로 주식을 매매를 한다면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쌀 때 잘 사고 비싸지면 잘 팔고 이런 행동들을 해 나가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서 이게 이렇게 지금 약간은 좀 우상향을 했지만 우하향을 해도 내가 잘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모아가다가 올라가면 이때 잘 팔아야지 이게 첫 번째 대응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그냥 단순하게 고점을 잡고 파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뭔가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여기서 또 스캘핑도 섞고 포지션을 다시 정립하고 이 이후의 흐름까지도 고려를 해서 뭐 내 매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 와중에 수익 실현은 얼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말 그대로 그냥 하면은 나중에 내 계좌를 딱 보면은 수익이 빡빡빡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매수 평단 가격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주식을 정말 좋게 보고 있었다. 뭐 그냥 여러분들 기준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은 들고 있는 물량도 있는 거고 평단은 뭐 어디 1,800원 정도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 놨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고 아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해놓고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예측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사람들의 답답함을 들었던 거는 그쪽에 대한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좀 앞에서 선제적으로 예측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편견이 되게 강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예측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원인이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파동은 온다. 뭐 이런 파동이 됐든 이런 파동이 됐든 내가 유리한 국면은 언젠가는 온다라는 그 정도의 예측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요 부분은 약간은 다르네요. 그런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대응할 때 그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냥 투박하게 이 분봉 흐름을 그린 거예요. 검정색 선으로. 예측은 이 파동 앞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여기서 빨리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앞에서 뭔가 행동하려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좀 더 예측적인
행동에 가깝다면은 저는 매매가 이렇게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한 발 늦게 이 파란색이 대응입니다.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도 이런 식으로 맞춰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 이유가 지금 만약에 타이밍적으로 이때 사서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사는 게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1600원이라는 평단이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이미 결정을 받지만, 근데 앞선 흐름을 이어갖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산다라고 해서 평단이 16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앞에서부터 샀다라고 하게 되면 평단은 여기서 사더라도 1500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도 이 정도 가서 여기서 산다고 하더라도 평단은 1600원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가는 게 결국 뭐냐라는 거를 추상적으로 동그라미를 넣게 되면은 이 안에는 평단과 비중이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보이는 그 숫자입니다. 평단과 비중이 보이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덧대지게 되면은 이 평단과 비중은 한 번에 사고 팔 때처럼 다이나믹하게 한 번에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따라오게 되면은 파동을 보고서 그 다음에 조금 늦게 행동해도, 보고 나서 행동해도 이거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말했던 부분이 걸리는 건데, 만약에 계속 이러면, 주가가 계속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리 맞춰간다고 해도 결국은 손해보면서 따라가는 거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완전 어긋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주가는 이렇게는 가지 않는다. 이게 예측인지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유리하게 뭔가 만들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언젠가 내가 수익 실현을 할 이런 막 급등이 나온다, 이런 뜻을 말한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불리한 포지션으로만 가진 않는다. 이거는 뭐 예측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뭐 경험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만약에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버디님이 그래도 이 대응이나 이런 경험치가 있어서 이거를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지만 진짜로 이렇게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좀 종목을 잘 못 고른다던가, 종목을 고르는 게 막 주식 투자의 모든 거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를 줄 아는 눈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으신 분들이 이런 종목을 고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락하는 상황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대응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요,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한다는 거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른 대응이 될 거예요. 이때는 이 종목을 천천히 없애버리는 그런 것도 대응이잖아요. 네. 그리고 단순히 말하게 되면은 이 하락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조금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예측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종목 언제 올라, 언제 본전화, 언제 역전할 수 있어, 언제 수익 낼 수 있지, 이거라고 하게 되면은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응하는 사람들 말고 저를 그냥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요, 이 상황에서 뭘 판단하냐면은 내 평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네. 근데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안 되겠네. 비중이 높아지면은 높아지는 건 막아야 돼. 그럼 평단은 내려야 되는데 비중이 높아지는 거를 막은 상태로 평단을 내려야 된다. 그 안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인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빼줘야 되고, 이것들을 보면서 하락 흐름 충분히 보면서 행동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예측이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거고, 진단을 기반으로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행동을 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대응인데, 이게 전달이 진짜 어렵죠. 안 되죠. 왜냐면은 네. 야, 그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주식을 열심히 해서 예측의 고수가 된다면 여기서 잘라내면 되는 건데 이게 최선의 수인데 왜 굳이 뭐 그런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응은 아니고 예측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뭐 주식 뭐하러 공부합니까? 이거 진짜 또 수명 연장할 각오하고서 소신 발언을 하면요, 아시겠지만, 버디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고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응을 선택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예측이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아, 이 주식 지금 뭔가 되게 큰 악재가 떠서 냅두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예측이 누구나 할 수 있어. 초보도 할 수 있고 언니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초보자분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님은 그거 안 하고 대응을 선택할 것 같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왜냐면은 이건 가장 큰 그게 있어요. 대응의 주식을 할 줄 알고 나면은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냥 예측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알면서도 내비둬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니까 이 뭐 감사 이제 시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제이바이오라는 종목이 투자주의 한기 종목으로 지정됐다라는 그런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 가뜩이나 이제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개파락을 하고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하락을 밀고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게 보통 이런 상황을 맞고 뭔가 개파락을 했고 가뜩이나 뭐 실적도 좋지 않은 그런 주식일 거고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기정사실화 되는 거일 텐데 이럴 때도 예측에 따라서 그냥 미리 잘라낸다던가 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어때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게 만약에 이런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잘라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리 대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은 되지 싶어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어니스트가 말해준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종목도 그냥 무조건 다 살려낸다, 무슨 마법의 비법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리나 대응을 한다라는 거는 시간을 어느 정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빨리 될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시간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가 존재해야 그것도 넣는 거지, 정말 썩어 문드러진 거에다가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이게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은 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를 맞게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계좌에 암적인 종목이 하나 생겨버리는 상황이 되는 걸 거란 말이에요. 비중도 크고 마이너스 손실도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사실 이게 너무 비중이 크고 이걸 잘라내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최대한 손실 덜 보면서 복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말했던 리밸런싱을 택할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드는데요. 아, 그쵸.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대응을 잘했다라고 절대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대응이 아니죠. 앞선 대응에 기회가 주어졌었을 때는 다 놓치고서 지금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려서 나 대응해야지,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선택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의 냉정한 현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벼랑 끝에 몰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좀 저평가됐네 해서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모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벼랑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똥 밟은 거야. 그러면은 또 오히려 또 이런 때는 거꾸로 기회인가? 근데 뭔가 나 아직 많이 안 물렸는데 기회인가? 이러면서 또 대응해볼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진짜로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보는 게, 버디님이 진짜 좋은 맥을 확실히 시청자들을 잘 아시네요. 좋은 맥을 짚어주시네요. 대응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한쪽으로 무조건 관리해서 이어나가는 거, 이것만을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말하는 대응은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서 아까 언니님이 말했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종목을 꺼낸 건데, 여기서 만약에 잘라내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도 대응이거든요. 그것도. 그쵸. 그게 예측이 아니거든요. 대응이거든요. 그것도. 대응이라는 거는 꼭 뭔가 계속 살려나가고 무조건 막 관리를 해갖고 리밸런싱을 한다, 이게 아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게 되게 답답했었던 게 그거죠. 대응은 무조건 이어나가면서 살려나가고, 막 이미 숨통 끊어졌는데 그것도 심폐소생해서 살려내고, 사망했는데 심폐소생한다고 안 살아나죠. 죽은 건 죽은 거죠. 근데 무조건 살려낸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응이란 말은 만약에 여기서 초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재수없게 이런 상황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해 볼 거는, 여기서 비중과 평단과 현재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였다가 아니면은
요쯤에서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파동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확대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제거한다고 해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에는 제거도 존재하는데 그 제거하는 방식이 짜증나 감정적으로 통손절 이거랑 좀 다를 뿐이지 어찌됐든 대응에는 분명히 제거도 포함되고 있다. 이거는 열어두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이 부분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응을 하면 답답하고 수익 덜 내는 것 같고 뭐 그거 자체가 완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어니스트님이 매매하는 거 보잖아요. 그 결과물을 나중에 뭐 바이셀 차트 같은 거 쫙 펼쳐보거나 그 했던 걸 다 기록해가지고 복기를 해보면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예측한 것 같은 매매를 하세요. 고점에서 매도 잘하고 저점에서 매수 잘 해가지고 모아가고 막 그런 느낌이 그 차트만 봐도 딱 나와요. 저 진짜 그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게 잘난 척이 아니라 저는 많은 사람 가르치고 클럽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게 되면 어니님은 고점 저점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맞췄는데 알고 하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게 예측해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해서 맞춰 나가게 되면 고점과 저점 결국에는 그냥 다 잡는다. 이거는 그냥 잡히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느낌 전달이 정말 어렵죠. 네, 이거 저희가 클럽에서 공식 매매를 하고 있고 이게 횟수로 막 5년, 6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매를 완료시킨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원분들 중에서 열이 있는 분들은 그걸 다 기록하고 다 복귀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유하면서 올리면서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의도하고 그때 고점에 판 거 아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도 이거는 대응을 잘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누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술의 경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맞아요. 그게 완성되고 나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이건 거고 대응이란 거는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그 중간의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스케치를 완성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좀 실용적인 얘기를 해보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대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손이 빨라야 돼? 아니면 빠르게 대응해야 돼? 아니면은 뭐 반대로 천천히 대응해야 돼? 어떤 특정한 시그널이 있을 때만 뭘 해야 돼? 이런 뭔가 팁을 되게 구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팁 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뭐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니님 A라는 상황에서 그래서 매수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라도 매도해야 돼요? 왜냐면은 A라는 상황은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건데 이 뒤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추가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라도 손절해야 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물 타서 평단 내려야 돼? 이런 것들을 이게 흔히 말하는 눌림목 이후에 바이앤셀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뭘 할 것인가? 저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 A의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A의 상황에서 이 자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여기는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매도하는 자리입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내 상황에서 나는 평단을 좀 낮춰야 돼? 비중이 올라가도 돼? 또는 비중을 낮춰야 돼? 평단이 올라가도 돼? 뭐 이런 내가 뭐를 내어주고 뭐를 취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잘해야 된다.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수익 중일 때 있죠. 되게 막 잘 나갈 때 이런 데서 비중이 적다. 근데 내 평단이 되게 낮다라고 하게 되면 평단 조금 올라가도 됩니다. 비중을 취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나중에 행동해도 늦지 않아요. 그거는 파동 다 보고 행동해도 된다. 이런 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말에 모순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게 여기서 내가 판단했을 때 나는 그러면은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쌀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보면 나는 그럼 대응을 잘못한 거잖아. 내가 맞다고 판단해서 셀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응 잘못한 거므로 결국은 바이냐 셀이냐를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샀고 여기서 비중 100%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A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프로 팔았냐의 문제일 뿐이지 여기서는 매도를 섞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더 올랐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매수했었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일단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거는 경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셀을 했는데 올랐다. 그럼 간단합니다. 더 올랐으니까는 조금 더 팔고요. 뭐 그냥 쉽게 말했을 때 나중에 바이 하면 이거 지나고 나서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근데 이 경험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하란 대로 해봤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완주를 다 하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내가 뭐 마치 역전승하듯이 멋지게 수익으로, 작지 않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계좌가 잠식이 되는 것 같다가 이거를 다 풀어내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사실 이제 뭐 이해가 되는 얘기가 될 건데, 미리 지금 하지도 않고서 뭐 그걸로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똑똑이들이 많이 그러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살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에게 발전이 더딘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네. 대응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쉬운 팁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이 한 묶음이 이렇게 해야 잘한 거야. 딱 한 묶음으로 잘 사서 잘 팔고 이 한 묶음 가지고 자신의 매매를 채점한다. 그거 안 하면은 대응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 안 하면은. 대응을 잘한다는 거는 절대 잘 사서 잘 판다 이 한 묶음으로 채점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응이라는 거는 단타에서는 못 써먹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일봉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분봉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루입니다. 하루에 순간에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말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대응 잘하는 사람이 단타에서 더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단타 진짜 잘하는 사람들 치고서 대응을 할 줄 모른다? 저는 대응 잘하는 사람들이 단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영상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해보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고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응으로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먼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그 생각 자체를 좀 버리는 게 사실은 먼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응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측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궁금하니까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예측을 잘하는 거에 대한 팁으로 승화시켜서 들어야지라는 거를 마음속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나요? 대응을 잘하는 거를 사실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대응 잘하는 사람들을, 왜냐면은 진짜 흔하진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깝죠. 네, 그렇죠. 근데 대응 잘하고 싶으시면은 멀리 갈 거 없이 주변에 있으면 좋지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클럽 오시게 되면은 많이 구경하고 경험하고 접하고 익힐 수 있으니까 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약간은 오늘 얘기해서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건졌으면 하는 얘기가, 좀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가 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네요. 이게 말씀하셨던 요 부분,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요거 하려고 하는 거, 이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좀 여기를 전체를 조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만들어내면서 수익 만드는 게 주식인데, 이거를 배제하고 여기에만 꽂히니까는 그러니 계속 되지 않는 예측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패하고 고통받고 이게 굴레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얘기입니다. 대응이란 얘기는 뭐 되게 색다른 주제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주식하시는 정말 대부분의 분들, 이거는 90%도 부족합니다. 한 95%? 96%?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대응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대응을 하면 진짜 수익이 난다는 건지,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건지, 이거를 참 의미를 모르고 있더라. 그냥 그런갑다, 뭐 대응하면 된다더라, 내 얘기는 아니네,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다시 한번 삼아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뭐 언니님이랑 저랑도 속 얘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방송 하면서도
조금 더 제 얘기를 하게 되고 원님 얘기도 더 듣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원희님한테 와서 주식 제대로 배워라 라고 하는 그 클럽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주식비더 공유 카페 네이버 카페가 검색 결과로 나오고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카페 회원 가입 한번 하신 다음에 투자 클럽 공지를 따로 보셔야 돼요. 이 배너 눌러도 되고요. 여기 왼쪽에 게시판에 가입 신청 게시판으로 돼 있는 요거 누르면은 신청서 뜨고요. 아니면 전체 글보기 눌러서 필독 공지 이거 눌러도 뜹니다. 어느 루트는 들어가면은 들어가셔서 클럽이 어떤 건지 안내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조금 스크롤 내리면은 아래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클럽인데 저희가 진짜 회비는 이 월 단위로 따지면은 정말 싸요. 저희 애들 초등학생 학원비보다도 싸고 사실 절대적인 가격을 떠나서 이 안에서 해드리는 거는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돈 벌어다 드리면서 실력 키워드리고 경험 쌓게 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대응이란 거를 본인의 무기로 장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해보는 거를 저는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계속해서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팁을 드리니까 유튜브도 보고 이 클럽에서 또 활동도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